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약간 다운되어 있죠? 근데 늘 그렇다시피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끌어오르니까요.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할 때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을 켜기 직전까지 아이를 재우다가 오잖아요. 아이를 재우다 보면은 같이 불 끄고 누워 있다가 바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재택근무여 가지고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요즘 근무 만족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해요. 뭐 제가 지금 10년 차 회사원인데 입사했을 때에 비하면은 지금 근무 환경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제가 한 회사에만 지금 사회 초년생부터 시작해서 한 회사에만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회사에 오래 있다 보면은 안주하게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 뭐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사주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뭐 다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냥 '안주하면 안 되나?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안주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그분들이 얘기한 거는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잖아요. 특히 뭐 학생 때는 또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은 나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내가 나의 쓸모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좀 내쳐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안주하지 말라는 거는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라." 뭐 물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때로는 좀 안주하는 시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영님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얘기예요. 안주하고 지내는 시간도 필요한데 너무 몰아붙이는 삶은 힘들잖아요. 이게 저희가 학생 때부터 계속 줄 세우고 경쟁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제 커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당연히 프로의 세계에서는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는 승부도 필요하고 승부욕도 필요하고 이렇게 자기 계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거를 1년 365일 계속 신경을 과연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치열한 건 아닌가. 때로는 그냥 좀 '안주하는 삶을 살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왜 돈을 벌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돈을 버는 가장 높은 가치로 이제 생각되는 이유는 가족이죠. 뭐 사실 가족이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렇게 막 '아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버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제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오프닝 첫 곡으로 틀 텐데요. 여러분들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은 눈을 감고 이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노래의 가사가 이끄는 대로 그 가사의 내용을 상상하면서 '내가 그 가사의 내용대로 행동한다. 내가 그 가사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힐링 곡이고요. 대신에 욕설이 좀 나옵니다. 욕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고거는 감안해서 한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프콘의 닥터 드레라는 곡을 듣고 가시겠 플로에서 들으시면 플로에서 제공하는 고음질 음원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요. 제 힐링 곡인 데프콘의 닥터 드레를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그냥 가사가 무력 덩어리죠. 욕망 덩어리 가사. 아유 듣는데 이거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힐링했네요. 이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코로나 전에는 부서원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코로나 때부터는 각자 도생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알아서 그냥 먹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혼자 먹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 틀어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줄 서고 이제 배식을 받으려고 줄 서고 할 때 요 노래 눈 감으면서 요 노래 딱 틀어 놓고 있으면은 이제 그날 오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복권을 사는 이유는 복권을 사고 난 다음부터
그 복권 추첨할 때까지 이거 당첨되면 뭐 하지라는 그 행복한 상상에 대한 그 돈을 지불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일주일간의 행복. 맞아요. 근데 복권을 굳이 사지 않아도 요런 노래 들으면서도 힐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시작했던 그 계기는 처음에는 이제 녹음도 안 했잖아요. 그냥 정말 우리끼리 재밌게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아,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휘발성으로 두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녹음을 시작했고, 이제 녹음한 거를 좀 컨텐츠화 시켜서 팟빵이나 뭐 이런 데 막 올리기 시작했고, 뭐 올리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서 다른 팟캐스트에도 진출하고, 뭐 이렇게 약간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해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냥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 너무 욕심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아유, 너무 아까 그 닥터 드레 노래 가사처럼 이제 시작은 그냥 가볍게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은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났죠. 1년 반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욕망 덩어리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소대가리님이 항상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해주세요. 제가 컨텐츠를 솔직히 만들다 보면은 욕심이 나잖아요. 욕심이 나서 또 어떤 때는 제 마음처럼 안 되는 회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소연글을 막 남기면은 소대가리님이 그때마다 해주시는 말씀이, 아,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거 하면서 했습니까? 그냥 처음에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좀 가지세요. 이런 얘기를 항상 소대가리님이 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에 많이 좀 용기도 받고 위로도 얻으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툭툭 쳐줄 때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초심소환자 소대가리님이 딱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라이브에 쫓아와 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의 출석률 90% 이상일걸요, 무명님이. 그러니까 어느 플랫폼에서 제가 어떤 라이브를 하든 항상 와 주셔가지고 막 후원해주고 막 좋은 얘기 해주시고 뭐 막 항상 뭐 나시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해주시고, 연극 배우 분들이나 뮤지컬 배우 분들 아니면 가수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 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관객 한 명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무명님을 통해서, 아, 그런 인터뷰를 하는 연극 배우나 아니면은 가수들이 이야기한 심정이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끼게 해주는 분이 무명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라이브에 와주시면은 제일 감사하고, 그냥 캐스트로 다시 듣기만 해주셔도 그것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라이브로 와주시는 분들은 정말 그 시간을 딱 기다렸다가 이 시간 됐다 들으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전에 제가 받았던 사연을 한번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누추한 방송에 너무 좀 절절하고 고퀄리티의 사연이 와가지고요.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거라서 제가 닉네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은요, 익명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엄마, 6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나니 처음에는 그냥 어제 본 사람처럼 편했는데, 시간 속에서 늙어버린 엄마의 주름 가득한 얼굴, 온몸 구석구석 성하지 않은 것 같은 엄마의 모습, 굳은 일 해내느라 거칠어진 손, 예전과는 다른 둥글둥글해진 엄마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오더라. 집에 갈 때쯤이 되어서야 내가 진짜 엄마를 만났구나.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것 같아. 어린 나이에 일찍 사회생활을 해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기도 했고, 힘든 일과 역경이 수도 없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혼자서 모두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도 차갑게 굳어가고 아픔에도 무뎌진 것 같네. 엄마랑 인연을 끊고 6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엄마를 증오하고 미워한 적은 없었어. 그저 엄마가 나이를 좀 더 드시고 바뀌기를 기다린 거야, 나는. 엄마가 달라져서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감사해. 오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한테 끝끝내 하지 못한 말,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 6년간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데 귀엽고 참았던 눈물이 흐르고 말았네. 하지만 그 눈물은 행복의 눈물인 거 알지? 엄마,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6년간 못해준 거 부지런히 잘 해주고 싶어. 엄마, 엄마라는 말 나 너무 하고 싶었나 보다.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네. 우리 딸 아들도 사랑해주고 우리 남편한테도 잘해줘서 고마워요. 남은 인생은 엄마랑 친구처럼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아프지 말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딸 땡땡 올림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은요, 엄마가 딸에게입니다. 플로에서 들으시면 플로에서 제공하는 고음질 음원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제 누추한 방송에 고품격 너무 절절한 사연과 신청곡을 듣고 와봤습니다. 아, 네. 진짜 키스토님이 엄마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도 이거 사연 읽다가 몇 번을 울컥을 해가지고, 진짜 뭐, 어떤 이유로 6년 동안 어머님과 이제 연락을 끊고 지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다시 관계가 개선돼 가시는 것 같아서요. 너무 다행입니다. 이 방송을 지금 라이브에는 안 계시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나중에라도 들으신다면은 제가 응원한다고 꼭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테레즈님이 지금 제가 원래 소통 방송에는 저 혼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테레즈님은 특별히 한번 모셔봤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 예정작인 동감 리메이크 작의 시사회 지금 다녀오셨습니다. 그 지난 11월 8일 날 그 계기월식이 있었죠? 그때 시사회를 한번 진행한 걸로 아는데 지금이 또 곧 후에 또 시사회가 CGV VIP 시사회가 진행이 됐나 봐요. 거기에 지금 다녀오셨습니다. 자, 테레즈님 지금 말씀 가능하신가요? 아, 네. 잠깐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빠르게 지금 뭐 여건이 아니, 좀 뭐, 빠르게 예. 뭐 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방송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냥 그럼요. 그 뭐 여유롭게 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예고편이 공개가 된 다음에 원작이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자꾸 비교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세대 공감이 약간 들어가 있는 영화라고 저는 좀 봐서 좀 괜찮게 생각했고요. 어, 원작은 좀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였다면, 이번 네. 작품은 여운보다는 좀 현실적인 것도 좀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어, 어떻게 다가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 작품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음,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젊은 분들이 보시면 또 어떨지 저는 어, 좀 그 감성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 보면서 어떨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감성이라던가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녹아가지고 음, 근데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왜 음, 20년이나 지났는데 네. 현재 청춘들도 왜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복잡한 신경이 되기는 했는데 네. 저는 좋았어요. 어. 그리고 영화에서 음악이 좀 세련되게 잘 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추천하신다고 하니까요. 사실 제가 이거를 이 동감이 개봉을 앞두면서 예고편을 공개하고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우려를 사고 있는데 저의 마음가짐은 이게 설사 망작이라고 욕을 들어먹는다 한들 무조건 봐야겠다. 왜? 조이언이 나오니까. 저는 네. 이거 망작이라고 생각 예. 안 하고요. 예. 그냥 원작을 음. 리메이크 한다는 거는 네. 원작을 그냥 오마주 한다는 거지 그 음. 영화랑 똑같은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배역도 그러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네, 남녀가. 어어. 시대가 달라지면 음. 그때의 감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저는 다른 작품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음음. 원작하고 막 비교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음. 이거는 원작보다 뒤떨어져 막 이런 생각으로 감상을 하면은 음. 어떤 작품이든 다 재미가 없겠죠. 근데 그건 이제 맞아. 이게 예. 시대가 흐르면서 음. 감성이 변하듯이 이거에 음. 대해서 어떤 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음음. 그런 거에 조금 집중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우리 테레즈님 덕분에 또 이렇게 그 동감 리메이크작에 대한 시사회 다녀오신 후기에 대해서도 들어봤고요.
뭐 테레즈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드네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OTT로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거 그냥 뭐 시간대만 맞으면은 뭐 극장 가서 한번 좀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가시죠. 플로에서 들으시면 플로에서 제공하는 고음질 음원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동감의 OST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자로 이제 애플 팟캐스트에도 진출을 했어요. 이제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나이트 시네마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초반에 이 팟캐스트 진출을 했을 때 초반에 애플 팟캐스트부터 당연히 진출을 고민을 했겠죠. 메이저니까. 근데 그 등록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나고 그 오류를 해결하려면은 영어로 막 이렇게 문의를 해야 되고 막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때려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 마임님이 저는 사실 애플 팟캐스트를 제일 선호하는 편이라서 거기에 나이트 시네마가 올라온다면은 앞으로 열심히 들을 자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기부여를 꾸준히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쇼부래 오늘 결판을 봐서 이제 드디어 나이트 시네마를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테레지님 오늘 올라오셔서 동감 VIP 시사회에 다녀오신 후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어디로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팟캐스트에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주는 게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조회수로 인한 수익은 그렇게 뭐 이렇게 유의미한 건 아닙니다. 유의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디서 들어주셔도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은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건 있어요.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팟빵은 그런 것도 조회가 됩니다. 이 캐스트를 재생한 사람이 몇 분까지 들었냐. 그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를 내줘요. 몇 퍼센트까지 들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냥 클릭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얼마나 지속해서 들었는지도 이제 다 조회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기왕 누르셨으면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좀 저를 위한 길이다. 근데 뭐 흐름이나 뭐 다른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막 조회를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튜브도 당연히 이걸 본 사람이 몇 분 동안 이걸 봤는지에 대한 조회를 다 기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누르자마자 껐다면은 이걸 뭐 안 좋은 컨텐츠로 판단을 하고 이제 눌렀는데 이 컨텐츠에 몇 퍼센트까지 들었으면 이거는 그래도 뭐 좀 의미 있는 컨텐츠다 판단을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에서 들으신다 하시더라도 만약에 누르셨으면은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백색 소음으로 들어요. 작업할 때 들으면 좋아요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소름이다. 저도 일할 때 노동요로 제 거 듣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팟캐스트를 들으면은 내용에 제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요가 안 돼요. 이게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 거를 들으면은 좀 저도 익숙한 좀 사운드기도 하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저는 라이브 하면서 듣지 편집하면서 듣지 등록하고 나서 이게 제대로 올라갔는지도 듣지 막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요로 제 팟캐스트를 듣곤 합니다. 보통 지인들은 끝까지 안 듣고 좋아요만 누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인들에게 링크를 뿌리지 말라고 심사인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뭐 제 컨텐츠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규모가 있는 뭐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요. 지금 제 심정은 그냥 들어만 줘도 너무 고맙다. 요런 심정이긴 합니다. 네. 근데 들으면서 되게 매끄럽게 편집 잘했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같은 방송 맞나라고 막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테레즈님이 항상 저렇게 편집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제 편집 플러스 이제 쇼츠도 같이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할애가 되긴 한데 뭐 막 아직까지는 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그런 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뭐 할만합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소통 방송은 뭐 대본 없이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소통 방송의 내용이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고퀄리티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거 오늘 잘해야 되는데라는 부담감을 살짝 안고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뭐 테레즈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채팅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좋은 내용 많이 올려주셔서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송중기님은 "들어만 줘도 고맙다."라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워서 "앞으로 나이트 시네마님 것들은 무조건 끝까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펭귄의 언어님께서 "우울한 얘기 해도 되나요?"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사연으로 우리 마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가볼게요. 그러면은 마임님이 정리해서 글 올려주기 전까지요. 사연이 하나 남았거든요. 요거 듣고 요거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가을은 찐하네요. 보내고 싶기도 잡고 싶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승환의 그 한 사람이라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요거 들으면서 우리 마임님이 어떤 마지막 사연을 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플로에서 들으시면 플로에서 제공하는 고음질 음원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승환의 그 한 사람 듣고 왔습니다. 네, 마임님 여기 말씀해 주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매일 살 얼음 같은 느낌.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해결해야 하나. 나는 잔잔하고 평온한 호수이고 싶은데 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다가오면 한계 같고 도망가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모두 그런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한가득 지고 들어온 밤이네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의 추가 단단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임님이 오늘 많은 짐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신 것 같네요. 지금 글에서도 지금 힘든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져가지고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까 초반에 저희가 오프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안주하면 안 되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사람이 어떻게 365일 항상 치열하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살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좀 안주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그 얘기를 초반에 나눴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점에서 마이님이 올려주신 이 글이 또 다시 한번 좀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네요. 그런데 마임님, 어, 물론 저보다 사회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회생활 후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 10년 동안 생활을 해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퇴근할 때 한가득 짐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잠들 때까지도 계속 생각이 나고 불 끄고 누우면 더 생각이 나고 빨리 자고 내일 아침이 돼서 그 회사에 가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막 빨리 잠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험을 해 보니까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퇴근 후에 이렇게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됐던 계기가요.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퇴근하면서까지 밖에서 있었던 근심 걱정을 다 집에 가지고 들어오나 아니면은 그냥 밖에 몰라.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몰라 하고 그냥 밖에 놔두고 들어와서 진짜 내일에 그 출근한 내가 그 일을 다시 시작을 하나. 결국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더라. 내가 이렇게 끙끙 싸매고 혼자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해서 회사 사람들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어쨌든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다시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지. 퇴근해서 집에 온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그거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냥 나 혼자 힘들 뿐이더라. 이거를 어느 순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해결되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퇴근을 한다 한들 집에 와서까지 이렇게 막 끙끙대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정말 내일 아침 정말 걱정이 된다면은 내일 아침 출근해서 진짜 다시 최선을 다하자. 이 마인드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임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민의 무게가 저의 이런 말들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진짜 무거운 무게일 수도 있고,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주얼 고주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지금 마임님에게 필요한 거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뭔가 제시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내가 지금 좀 마음에 짐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이나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이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무게를 조금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마임님께서 이제
신청곡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얘기 걱정 말아요 그대 요거 듣고요. 그 다음에 테레즈님이 신청해주셨던 그 신해철의 그대에게 둘 다 그대가 들어가네. 네, 그 두 곡을 연달아 듣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통방송 두 번째 소통방송을 열어봤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플로에서 들으시면 플로에서 제공하는 고음질 음원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